이번 주에 이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관련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심 결과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났습니다.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혐의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이거보다 더 자신했었어요. 그죠? 위증교사는 더 빼박이다. 왜? 자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증을 했어요 라고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는데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위증을 했어요? 이 대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무죄,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났어요. 검찰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추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검사를 오래 했지만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는데 교사, 시킨 사람이 무죄인 경우는 처음 본다. 검찰은요 단단히 벼르고 2심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심 재판 막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위증교 사건은. 네. 복잡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대장동이나 위례 성남FC 같은 거랑은 좀 사안이 달라요.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는 게 보통 관측이지만 어쨌건 검찰은 1심 무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죄가 나면 결국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지금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1심 때 왜 무죄가 났는지 검찰은 예측하지 못한 그 결과 왜 나왔는지 일단 살펴보셔야 2심 때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심 때 왜 무죄가 선고가 난 건지 그러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파고들 건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1심 판사도 이 흐름 자체는 인정을 해요. 어떤 흐름이냐? 자, 보십시오.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죠. 예전에 검사를 사칭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김영환 후보, 지금 충북지사로 가 있는, 그때 경기도지사 출마했으니까 물어요. 검사 사칭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2002년에 검사 사칭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걸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기소를 하죠. 2018년 12월 21일 거짓말이다. 왜? 이재명 대표는 2002년에 이미 검사 사칭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보복당했고 누명을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위증을 교사했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어지죠? 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재판에서 저는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 보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처벌은 받았지만 누명 쓴 건 맞아요. 검사 사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KBS에 있는 최 PD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파크뷰 사건을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에게 뭔가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화를 해서. 자, 최 PD가 전화할 때 이재명 대표가 옆에 도와줬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은 뭐냐면 나는 검사 사칭을 한 건 최 PD고 난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최 PD가 허위 진술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 그러면 최 PD는 왜 그럼 허위 진술했느냐?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짰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죠. 김병량 시장은 당시에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켜서 시장 선거 내 경쟁자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고, KBS는 당시에 수달 사건 조작 보도가 있었나 보죠. 홍역을 치렀나 봐요. 뭔가 조작했다는. 이것도 심 시끄러운데 검사 사칭 사건까지 터지니까 또 비난받을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요게 드러나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김병남 성남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러니까 이 검사사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만 나오면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만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닌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KBS와 김명남 성남시장이 짜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것만 나오면 나 진짜 누명 썼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2018년 요 재판 때.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찾아봤겠죠. 그래서 찾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게 김진성이에요. 김진성 씨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왜 김진성 씨를 당시에 찾았냐? 왜냐? 당시 김진성 씨는 김인섭,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김인섭. 이재명 대표가 처음 선거 나왔을 때 선거를 책임졌었던 김인섭 씨. 이 사람하고 같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진성 씨가 또 마침. 그러니까 당시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럼 말이 통하겠네 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검찰은 봅니다. 자,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측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서 김인섭에게 연락을 해서 김진성에게 좀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건넸다고 봅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쪽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 거죠. 김진성 씨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김병량 성남시장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뭔가 김병량 시장에게 좀 불리해 볼 만한 이 증언하는 게 좀 부담이 적었을 걸로 그것도 노린 걸로 보인다라는 게 검찰의 내용인데 어쨌건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증교사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12월 22일, 24일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본인이 토론에 나와서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막 입증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2일에 2차례, 12월 24일에 한 차례에서 총 3차례 전화를 합니다. 1심 재판부도 전화한 거 다 알아요. 요까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전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검찰은. 어쨌건 나와서 의견이 갈리지만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당시 통화에서 좀 진술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건 이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이렇게 변론할 거야 재판 나가서 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는 본인이 KBS와 뭔가 김병량 씨가 당시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 초안을 써서 당시 이재명 비서실장, 전영수 비서실장에게 보내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안까지 보내죠.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2019년 2월 1일에 김진성 씨는 정진상 비서관에게 당시에 문자도 보내죠. 증인 출석은 제가 잘 정리해서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잘 계셨는지요? 내일 재판에 증인 출석 예정인데 내용에 추가 및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라고 묻고 당시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성남지원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6가지 증언을 해요. 증언하고 나서는 정진상 비서관이 보내요.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김진성이 다시 답장을 보내죠. 전 실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힘냅시다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잘 말씀드리고요.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 잘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증언을 받아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인은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부에게. 자, 김민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KBS 측과 김병량 사이에 최철호 PD 등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고 최 PD는 그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이재명의 의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나는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결국 2019년 5월 16일 요건에서 무죄가 나죠. 그리고 결국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납니다. 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 모친상 당했을 때 군조기도 보내고 또 뭐 문자 답장도 하고 좀 소통도 좀 있었다는 거죠.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죄 난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정은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실제로 김진성 씨는 가서 재판 나가서 증언을 했고 그 증언 이후에 이재명 지사는 어쨌건 무죄를 확정을 받았고 그죠? 심지어 이건 뭐예요? 김진성 씨가 이제 와서 지금 와서는 당시 이재명 재판에서 한 증언은 위증이었다. 그 위증 왜? 여기서 통화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무죄가 난 겁니다.